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장까지 이제 jQuery를 다 마치고요. 그죠? 이제 18장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드디어 이제 클래스 단위, 함수 단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무에서 현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어차피 이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는 원래 OOP 지향의 개념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형태로 애초에 나오기는 그렇게 지향하면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클래스 개념이 이제 원래 OOP 개념을 자연스럽게 탑재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요즘에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서버도 노드.js로 꾸미고,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데이터도 보내고 뭐 이렇게 통신까지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jQuery를 이용을 해서 돔이라든지 돔객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벤트, 그리고 애니메이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함수도 배웠고 중첩 함수, 콜백 함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다.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 기초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놔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18장부터 우리가 이제 클래스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부터 소개를 좀 드리면요.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바나 C++이나 그러니까 객체 지향 개념 언어를 하나라도 배우시고 온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사 모르시더라도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강제성은 아니고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저 구글에서 서칭을 해보면 간단한 우리가 예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알아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는 코드에 이제 우리가 이런 add라는 메서드 함수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놈을 함수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 메서드로 만들었다. OOP 개념에서는 메서드라고 칭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코드의 재사용성이죠. 그죠?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코드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지속적으로 땡겨서 호출만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뭐 지역 변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떠한 함수 안에 있는 지역적인 거기에서 이제 그 함수가 종료가 되면 같이 사라지는 변수가 지역 변수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변수가 전역 변수라고 우리는 이미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함수할 때 이렇게 펑션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를 우리가 줄 수가 있었죠. 그죠? 이게 바로 매개 변수, 아규먼트, 인자값, 파라메타 다 같은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턴 값, 이거는 우리가 또 리턴이라는 키워드 있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리턴문은 우리가 이제 근데 함수의 선언에서는요. 함수에서는 얘가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타입 체크에 약한 언어다 보니까 우리가 리턴해서 어떠한 형을 던져주면 그대로 그 형을 받죠. 그래서 타입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아무거나 던져도 이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타입은 그 리턴에 오는 타입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펑션을 하고 앞에 자바나 C++ 이런 것처럼 반환값을 이렇게 기재를 하지는 않죠. 리턴 값을. 다만 리턴문으로 뭘 리턴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중첩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콜백 함수는 우리가 뒤에서 백에서 이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죠?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이러한 함수를 실행해라. 이렇게 우리가 콜백 함수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클로저는 우리도 아시다시피 꼭 이게 지역 변수인데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고, 다 살펴본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탭 메뉴, 이렇게 탭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런 메뉴들을 직접 실습으로 다 만들어 봤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제 강의를 지금까지 잘 들어오셨다면 이거 8개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함수가 특정 알고리즘을 포장하는 기술이라면, 그렇죠. 함수는 어떤 기능이잖아요. 그죠?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스 클래스에서 뭐 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다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메서드를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특정 알고리즘을 포장하는 기술이라면,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변수, 이걸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property, 멤버 변수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 이거는 뒤에 가면 우리가 메서드 혹은 멤버 메서드라고 우리가 이제 OOP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수 중에서 연관 있는 변수와 함수만을 선별해서 포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스로 포장하는 이유는 객체 단위로 코드를 그룹화하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에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TV라는 클래스는 볼륨, 채널, 파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볼륨, 파워, 채널 이런 것들은 TV에 연관된 내용이고 연관된 변수죠. 그죠? 그리고 TV를 켠다, 파워. 그리고 채널을 높이고 내리고, 그리고 볼륨을 높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관성이 짙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을 해 놓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TV 클래스에서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다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TV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멤버 변수, 프로퍼티, 메서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모컨 형태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놈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놈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칭을 하면, 이 클래스는 이제 한번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즉 예를 들면 설계도, 우리가 설계도만 있으면 그 설계도를 볼 줄만 안다면, 재료만 있으면 TV라는 거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죠. 그죠?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한 이유로 이렇게 붕어빵 틀이 있다. 그죠? 이렇게 붕어빵 틀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아주머니가 여기에다가 붕어빵을 이제 재료를 넣고 밑에서 불을 이렇게 하고요. 그죠? 여기다가도 붕어빵 재료 이렇게 넣었어요. 돌리면서 익혀서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면 이게 붕어빵 틀이 그냥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설계도와 붕어빵 틀 같은 개념이죠. 설계도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재료를 첨가해서 필요한 뭐 팥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반죽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아주머니가 구워서 내면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우리가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스턴스 혹은 객체라고 합니다. 그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설계도라면 이 각각의 생산된 TV나 만들어진 붕어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인스턴스나 혹은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때로는 처음에 객체 지향 개념을 처음 맞닥뜨리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객체 단위로 코드를 그룹화한다.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위함이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팁이라는 설계도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얘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붕어빵 틀 이거 거푸집에 놔두고 이제 붕어빵 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단 붕어빵은 이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5개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5개가 전부 다 독립적인 거예요. 그죠? 독립적인 개별적인 공간을 다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TV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뭐 파워라든지 뭐 채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딴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CD 플레이어의 플레이 기능 이런 게 여기에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꼭 TV에 필요한 것들만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연관 있는 변수와 함수를 합쳐놓은 것, 즉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를 합쳐놓은 것들이 이제 바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고 여기에 한 개 더 하자면 생성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생성자가 따로 없고 바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클래스의 기능은 객체 단위의 코드를 이렇게 그룹화 시키죠. 그죠? 그룹화 시키고 우리가 재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복 코드는 당연히 제거가 되는 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에 반해 함수는 특정 기능을 하는 변수 플러스 구문이죠. 그래서 기능 단위의 코드 그룹화, 기능 단위의 중복 코드 제거 및 코드 재사용이다 이래 나오는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제 함수라는 부분이 원래는 C 언어 아시죠? 그죠? C 언어에서 절차 지향적 언어에서는 함수의 연속이었죠. 메인 함수부터 시작해서 무슨 함수를 호출하고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제는 시대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OOP 개념, 객체 지향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함수 부분이 이제 여기에 클래스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듣고 이해를 계속 되뇌이고 상기를 시키시면 된다 이거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막 이렇게 또 텍스트만 있다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단위의 코드를 그룹화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클래스의 대표적인 기능은 연관 있는 그죠? 변수와 함수를 그룹화하는 기능이다. 그죠? 여기서 연관 있는 변수와 함수라는 것은 현업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죠?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을 뭐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딱 착수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 보통 함수가 통상적으로 막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씩 나옵니다. 그런데 함수 개수가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 수만 개가 기본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스팍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스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점이 터진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스팍이 터지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코드를 수정하기가 어렵고 찾기도 어려워서 유지보수가 힘들 거예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든 것은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거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요즘 트렌드에서 협업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그리고 개발자 아니면 개발자와 개발자 간에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만든 거 이제 코딩을 하고 그걸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모듈 단으로 만들어내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협업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해나가는데 함수 단위의 토코딩의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터페이스를 정하고 이렇게 협업을 잘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함수 이름이나 변수 같은 이름이 잘못해서 같게 만들어가지고 충돌이 발생하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전에 C++의 문제였어요. C++는 다중상속이 되기 때문에 위에 클래스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를 개선해서 나온 게 자바거든요. 자바는 단일 상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많이 배제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전국을 하나의 시로 통합해서 관리하면 전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것이고,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찾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 구, 도, 군, 읍, 면, 동 뭐 이러한 지리적인 명칭을 부여하면서 나눠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김철수라는 사람을 찾는데 서울에 사는 김철수를 찾는다면 우리는 서울만 뒤지면 되지, 나머지 서울에도 물론 김철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국을 뒤비는 것보다 서울 한 곳만 뒤져서 나오는 사람이 훨씬 적겠죠. 그죠? 그래서 전국을 모두 수색할 필요 없이 서울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클래스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이렇게 연관 있는 변수와 함수를 그룹화를 시켜버리니까 클래스명이 충돌이 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협업을 잘하면. 근데 함수 단위나 이것들은 몇백 개씩, 몇만 개씩 나오다 보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협업을 할 때 너는 무슨 클래스를 만들고, 그런데 그 클래스 안에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 안에 만약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근본,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그룹화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호출하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앞서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객체 단위의 중복 코드, 우리가 계속해서 TV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멤버 변수 채널 그리고 볼륨 이런 걸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그러면 코드만 되게 길어지고 정말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냥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 노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클래스로 하나 잘 만들어 두면 그 코드를 우리는 중복 코드도 제거하면서 코드의 재사용성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하면 객체 단위로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했던 탭 패널, 그죠? 이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웹페이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탭 패널들이 이렇게 3개나 4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클래스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요. 딱 만들어 놓고 이 탭 패널을 3개의 붕어빵 인스턴스를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주입시키면 돼요. 그럼 똑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어차피 이 내용은 다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무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프론트엔드 단에도 클래스가 나오지만 백엔드 단에도 클래스가 아주 깊이 나오니까요. 요즘에는 전부 다 멀티를 원하잖아요. 그죠? 멀티. 그러니까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이거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받으면서 연봉도 높아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멀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론트엔드 단의 끝을 이제 우리가 이 장을 이제 고급 부분을 다 끝내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프론트엔드 단에 계신 분이라면 백엔드 단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백엔드를 먼저 가르치고 프론트엔드를 가르치는데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백엔드가 많이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연봉도 백엔드 쪽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객체 단위의 코드의 그룹화, 그리고 객체 단위의 중복 코드 제거,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코드로 이제 나중에 한번 쳐보면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란 이래 나와 있어요. 실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바스크립트는 OP 객체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객체인데요, 그죠? 객체 죄송합니다. 자, 객체죠. 이렇게 하고요. 자, 객체 지향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제공을 하진 않아요. 원래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나온 이유가 웹페이지에 동적인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종의 사이드 언어였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되면서 많이 활용하면서 좀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자바스크립트도 반드시 알아야 될 언어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의 세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터럴 방식과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프로토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리터럴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면 리터럴은 그 자체로서의 값을 의미합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 숫자 100이면 숫자 100. 그게 바로 리터럴인 거예요. 자체로서의 값을. 그래서 여기에 바 해서요. 인스턴스 변수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이게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C 언어의 포인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가 이렇게 되고 바로 중괄호를 이렇게 열어버려요. 이렇게 열고 여기에다가 프로퍼티, 즉 속성들, 멤버 변수들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초기값을 이렇게 콜론사 형태로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메서드 명을 1, 2로 주고 펑션에서 여기다가 구현부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터럴 방식은 이 자체로서의 하나의 값을 지니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얘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리터럴 방식은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매개 변수 이거를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던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값을 포장을 해서 우리가 가져다가 쓴다든지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이 리터럴 방식을 쓰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방식은요. 펑션하고 클래스 이름을 주고 여기 this가 나온다 그죠. this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바로 코드를 치든 뭘 코드를 치든 간에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쳐도 new라는 연산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 new라는 연산자가 설계도 즉 함수 방식의 클래스가 이렇게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new라는 연산자로 우리가 이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여기가 스택이고 여기가 힙이에요. 사용자 메모리 영역.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new 연산자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참조를 하게 돼요. 주소를 알게 돼요. 그래서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스턴스 변수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이 정의해 놓은 이것들을 이제 요렇게 여기에 이제 메모리에 할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this라는 것은 원래 지역 변수로 클래스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점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this라는 놈은 누군가에 의해서 new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그때 비로소 활성화가 돼서 이 this는 결과론적으로 이 인스턴스 객체 같은 말입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요거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this가. 그래서 이 할당된 값, property, 또 property2, 그리고 method, method2 이런 것들에 대한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역 변수처럼 숨어져 있다가 우리가 얘는 근데 this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클래스 내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고요. 외부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프로토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어 놓고요. 단지 얘는 클래스 이름하고 여기에다가 프로토타입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고 메서드 명을 적고요. 그리고 펑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많은 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아리송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만들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원하는 형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계를 잘 해두시면 우리는 이거를 코드를 그룹화를 시켰다, 맞죠? 이렇게 그룹화를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new라는 연산자로, 이거는 한 개밖에 자체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스턴스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거와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있죠. 그러면 new라는 연산자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몇백 개, 몇천 개를 찍어낼 수도, 뭐 몇천 개를 찍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래스의 장점이죠. 그게 바로 OOP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클래스 관련 기본 개념과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일단 요까지 하나 끊고요. 클래스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가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좀 쓰는, 실무에서 좀 먹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 끈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론 시간으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죠.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